27살이고요. 카카오에 이제 1년 정도 입사한 강전진입니다.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서로 의견 표출하고 이게 짧게 풀어서 빨리 실적용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제 구글링해서 해결하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적용해야 된다 라는 상황이 되면 이제 바텀업이라 했던 것 같은데, 용어로는 아래서부터 필수 지식부터 해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편이에요. 실무에서는 사실 이제 개발할 일도 있고 아니면 서버에 직접 붙어서 뭔가 처리할 업무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학부 때와 이제 현업에서의 좀 차이점이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요. 학부 때 조금 공부했던 게 많이 좀 간접적인 도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업무 중에 갑자기 서버 A에서 서버 B로 이렇게 요청을 보내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단절이 생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라고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볼 때 이제 서버 A와 서버 B 각각에서 TCP 덤프라는 이제 네트워크 패킷을 이제 뜨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패킷을 확인하고 보니까 TCP3 핸드쉐이킹이라는 이제 TCP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 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제가 현업에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학부 때 하는 거에서 큰 연관성은 없긴 한데요. 학부 때 배웠던 지식을 기반으로 조금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긴 했었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할 때 뭔가 따로 이렇게 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웹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걸 해보진 않았어요. 이런 거 해보진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수업을 위주로 듣고, 그다음에 따로 했던 건 학부 연구생 정도 하면서 이제 연구 도와주고 학부 논문을 좀 간단하게 한번 써봤었거든요. 그거를 좀 기점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죠. 포트폴리오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이제 인턴 붙고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인프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CS 지식, 그러니까 OS나 네트워크나 이런 CS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학부 때 공부할 일이 있으면 이제 조금 열심히 듣고 이렇게 참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론 학부형생을 그런 거 관련된 거 해보면 좋겠지만, 좀 힘들다면 리눅스 서버 같은 거를 실제로 구축해보고 사용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실질적인 업무랑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이게 설치를 뭐 이렇게 깔려져 있는 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서버에다가 이제 리눅스 설치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서버 올려서 한번 운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드리면, 올려놨다. 블로그, 다른 이제 분들이 블로그에 정리했던 거 보고 그냥 올려놨다 보다는, 올려놓고, 이게 성능이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쉬웠겠네. 이런 거 하면 이럴 상황에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좀 수정하면 좋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 하는 게 좋지? 라는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시로는 뭐 리눅스에 설정 파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 파일을 직접 만져본다던가, 아니면 커널 파라미터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수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직접 해보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고 정리해보면 나중에 인프라 쪽 취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코테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친구도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일단 코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취준의 입장에서. 알고리즘 문제풀이 자체에 좀 저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고 시작한 경우여서 이론적인 부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러니까 문제풀이 준비로 바로 넘어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인 기조를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수학 문제풀이랑 똑같이 했어요. 먼저 시간 한 30분 정도 잡아요. 문제 풀 때. 30분 정도 잡아가지고 30분 안으로 풀었으면 그냥 이 문제의 포인트, 핵심 포인트 정도만 한 줄로 요약을 해놓고 그냥 넘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30분을 넘겼는데도 못 풀었어요. 그러면 그냥 답지를 봐요. 답지라는 거는 백준 사이트 보면 그 정답입니다 그 코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면서 내가 뭐가 틀렸지? 내가 뭘 몰랐지? 좀 그런 걸 분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만약에 내가 그냥 어떤 알고리즘 자체를 몰랐네? 이걸 몰랐으니까 못 풀었네? 그냥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을 검색해서 그거 관련된 인강 같은 걸 좀 봐요.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와져 있는 그런 거 좀 보면서 이런 거구나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놓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알고리즘을 아는데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못 잡아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못했는지 오답노트죠. 오답노트를 한 줄로 간단하게 좀 하는 식이었어요. 내가 취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이 되면 부트캠프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직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취준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싶다 싶으면 저는 부트캠프에 가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별개로 부트캠프 자체를 좀 생각해 보면 전 첫 번째로는 좀 다 그런 건 아닌데 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부트캠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 주면서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준하는 입장에서 돈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엄청 커요. 왜냐면 알바하면서 돈 벌면서 취준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취준에만 집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생활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강남대성에서 장학금 주는 거. 진짜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학원 입시가 조금 다른 건데 고등학교 학원 입시는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긴 하잖아요. 개발자는 그런 게 없다 생각해요. 딱 면접 들어갈 수 있다. 다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해져 있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유학하면 커리큘럼이 없는 거죠.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취준할 때 더 편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유명한 부트캠프가 있죠. 제가 직접 하진 않았는데 아는 거는 일단 사피. 사피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하는 이제 아카데미 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우한 형제 그 배민 있죠. 배민에서 하는 부트캠프가 또 있고 네이버에서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외에도 소마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 쪽에는 비오비도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은 부트캠프가 있어서 스파르타 코딩 클럽 장기 속성 약간 해병대 캠프 같은 느낌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정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네, 그냥 그게 답변이에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벌보다는 실력 그리고 많이 볼 수 있고 좀 그게 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컴공 특성상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더 그 사람의 실력을 알기 좀 좋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제가 반도체라고 하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반도체를 제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 기계도 없고 뭐 설비도 없고 그리고 그거 하나 만들 돈도 엄청 드는데 개발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뭐 이렇게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서버 직접 개발해 볼 수도 있고 내가 뭘 만들었는지 결과물을 남겨서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 CS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정리하면 어쨌든 학벌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봐요. 최근에 뉴스 같은 걸 좀 봤었는데 챗 GPT 해서 뭐 AI 그런 거 다 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거 뜨고 기시라고 이제 저희 코드 관리하는 뭐 그런 툴이 있는데 이렇게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게 생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공지능도 뜨고 자동 개발 프로그램 그런 것도 이제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세간에서 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개발자 사라지는 거 아닌가? 개발자가 의미가 있나? 조금 그런 걸 봤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개발자는 단순히
코딩을 빨리 하고 뭐 잘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또 유지부사일 수 있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 간의 협업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발자가 없어지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확답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실력 있는 개발자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뭔가 AI가 개발되고 하면서 이제 개발자가 없어질 수 있다. 취지는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들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먼 미래지 않을까. 그래서 다 같이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네. 카카오가 좋은 이유. 네, 회사, 시설. 네, 새 회사 간 게 너무 좋아요.